안녕하십니까. 2월 17일 토요일 오후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재명 대표가 총선에서 모든 야권과 연대하기 위해서 창당을 서두르고 있죠. 야권 비례위성정당인 민주개혁진보연합, 이와 관련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비례위성정당인 민주연합 창당을 추진하면서 두 가지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는 민주연합에 참여하는 진보당과 녹색정의당 등이 비례의석은 물론이고 지역구까지 과도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민주연합을 통해서 반미 종북 인사들이 대거 원내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 경우 민주당이 종북 세력의 숙주가 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고 총선 과정에서 주요 이슈로 부각될 것이라는 점은 부담스럽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선 민주당이 이 같은 딜레마에 빠진 근본 원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가 이재명의 장께에서 출발됐죠. 이재명 대표는 지난 대선 공약으로 위성정당 없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약속했습니다. 모두도 알고 계시는 사실이죠. 그때도 좌파 세력들을 달래기 위한 공약이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면 국회의석을 거대 양당이 독점하지 않고 또 군소정당에게도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민주당은 공수처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정의당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약속했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정의당이 국회에서 잘하면 교섭단체까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겠다. 이렇게 사실 설득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공수처법을 통과시키고 난 이후에는 위성정당을 창당해서 정의당을 배신했죠. 그래서 그런 일은 다시는 없을 것이라고 대선을 통해서 약속했던 것이 위성정당 없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위성정당 없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실시라는 공약을 지키려고 보니까 총선에서 다수당이 못 될 수도 있다. 이런 불안감이 엄습했던 것이죠. 만약에 제1당이 되지 못하면 이재명 대표 본인의 사법 리스크가 너무 불안해지니까 안 되겠다. 병립형으로 다시 회귀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좌파 진영의 압박이 심해지자 할 수 없이 지금 연동형으로 가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또 연동형으로 가자니 앞부분에 달았던 꼭지가 또 거슬렸던 것입니다. 위성정당 없는 연동형. 그런데 지금 위성정당을 창당하지 않고 연동형을 하려니까 지금 민주당이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꼈던 것이죠. 그래서 잔머리를 굴린 것이 비례위성정당 민주연합 창당입니다. 그런데 민주연합 참여 의사를 밝힌 진보당에서 당선 가능한 비례순번 요구는 물론이고 지역구 선거에서도 연대하자면서 지역구까지 지금 과도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보당은 지금 전국 85개 지역구에서 지금 예비 후보를 등록했습니다. 이 가운데 15개 지역구에 대해서 민주당이 후보를 공천하지 말고 우리에게 양보해달라. 우리 진보당 후보를 야권 후보 단일화 후보로 내세우자.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 합류 여부를 최종 확정하지 않은 녹색정의당, 당명이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 노회찬 심상정의 그 정의당입니다. 그 정의당이 녹색당과 합당한 당명이 녹색정의당입니다. 녹색정의당 역시 지역구 양보를 요구할 것은 불을 보듯 합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수용하기가 굉장히 난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 임기 말에 실시됐던 2012년 총선, 당시 민주당의 압승이 예상됐습니다. 그러자 당시 한나라당이었죠. 한나라당이 위기감을 느껴서 박근혜 의원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내세웠습니다. 당명도 새누리당으로 바꾸고 당 분위기를 일신시켜 나갔습니다. 이때 민주당은 연말 대선에서 범야권 통합까지 염두에 두고 이석기의 통합진보당에 지역구 16곳을 양보했습니다. 진보당은 거주 16곳 가운데 7곳에서 승리하고 또 비례대표 6석을 포함해서 13석이라는 대성공이었죠. 그래서 진보당이 원내로 진입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압승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127석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통진당에 무려 16석을 양보했으니 민주당의 의석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당시 새누리당은 선거 결과 152석을 얻었고 그 기세를 등에 업고 연말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를 당선시켜서 정권을 재창출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번에 또 진보당이나 녹색정의당 등의 지역구를 양보할 경우 2012년에 악몽이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꼼수 위성정당을 띄워서 한 석이라도 더 차지하려고 잔머리를 굴리려다가 재발등을 찍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의원이라고는 강승희, 그러니까 강승희 의원은 얼마 전에 전북 특별자치도 선포식 행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했죠. 윤 대통령에게 그 행사장에서 고함을 치고 악수한 손을 놓지 않고 이렇게 행패를 부리다가 경호원들한테 입을 틀어막힌 채 끌려나갔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 강승희 의원 한 사람뿐인 진보당이 요구한 지역구는 15개입니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진보당 후보가 없는 제주도와 세종시 제외하고 15개 광역단체별로 지역구 한 군데씩 양보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강승희 의원의 전주을을 비롯해서 노동자 지지세가 강한 윤종호 전 의원의 울산 북구, 김재현 전 의원의 경기도 의정부을, 이상규 전 의원의 서울 관악을, 홍성규 전 통진당 대변인의 경기 화성갑, 그리고 경남 창원 성산 등의 지역구에 대해서 단일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군소정당들이 참여하는 민주연합조차 자신에게 이게 만약에 이재명 대표 자신에게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 사람들이 끝까지 자기 편이 되어줄 것이다 이렇게 확신할 수 없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지역구까지 내어달라고 하니까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진보당은 이미 올해 총선 목표가 단독 법안 발의가 가능한 10석이다. 10석 이상이요. 그리고 많게는 원내 교섭단체 그러니까 20석 이상이라고 이래 밝힌 바 있습니다. 2014년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정당이 해산됐던 통합진보당의 영광을 재현하겠다. 이런 태세입니다. 진보당뿐만 아니라 기본소득당이 주축이 된 새진보연합도 민주당의 지역구 의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원내 6석 정당으로 야권통합 비례정당 구성에서 가장 상징성이 큰 녹색정의당, 아직 최종적으로 합류 방침을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만약에 합류할 방침을 정한다면 마찬가지로 민주당의 지역구 양보를 요구할 것입니다. 녹색정의당은 지난 총선에서 위성정당을 창당한 민주당의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당세가 급격하게 위축됐죠.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참여하게 될 경우에는 확실한 보장을 요구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녹색정의당은 심상정 의원이 5선에 도전하는 경기 고양갑, 배진교 의원의 인천 남동을, 강은미 의원의 광주광역시 서구을, 이정미 전 대표의 인천 연수을, 여영국 전 의원의 경남 창원 성산 등에 대한 단일화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민주당은 내부적으로 전체 지역구 253곳에서 여론조사 경쟁력을 기준으로 단일 후보를 정해야 된다. 이런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진보당은 민주당의 그 같은 방침을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아마 하한선을 제시할 것이 분명합니다. 결국 오는 3월 22일 후보 등록 직전까지 민주당과 군소정당 간 후보 단일화 논의로 야권은 몸살을 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구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야권 연대를 위해서 지역구를 협상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에서 출마를 준비 중인 후보들의 반발도 상당하겠죠. 그리고 진보당 강승희 의원의 전북 전주을에는 민주당 예비 후보만 지금 7명이 등록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이 정도니까 만약에 진보당 쪽으로 어떤 지역구를 양보하겠다 이러면 등록한 후보들이 굉장히 크게 반발할 것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민주연합 창당으로 민주당이 국회 뿌리 내리게 될 친북 세력의 숙주가 될 것이다. 이런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반윤석열 세력의 총결집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활약하고 있는 친북 세력들이 놀이터로 삼기에 딱 좋은 구조입니다. 민주당이 현재 협상하고 있는 군소정당은 진보당인데 진보당은 내란 선동 혐의로 복역한 이석기 전 의원이 주축이 됐던 통합진보당의 후신이라는 사실 모두가 알고 있죠. 그래서 통진당의 내란 선동 사건을 제가 다시 한번 찾아봤습니다. 기억을 상기하는 차원에서요. 이석기 당시 의원이 2013년 서울의 한 교육관에서 한 130여 명의 추종자들을 불러 모은 뒤에 수도권 지역에 있는 전화국 2곳을 공격하는 계획을 세울 것, 그리고 경기도 평택의 유류 저장고 등 주요 국가기관 시설을 공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제 폭발물을 언제든 만들 수 있도록 인터넷의 관련 내용을 숙지하라고 이런 것들을 지시한 정황이 포착됐던 것이 발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석기는 내란 선동 등의 혐의로 구속됐고 이석기의 통진당은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정당 해산 절차를 밟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 통진당의 후신인 진보당을 이재명이 또 국회로 끌어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진보당은 지난해 4월 전북 전주을 보궐선거에서도 민주당의 양보를 받아서 강승희 의원을 당선시켰습니다. 당시에도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귀책 사유를 핑계로 후보를 공천하지 않았다. 그래서 일부러 이거는 경기 동부연합을 배려하기 위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많았었습니다. 실제로 이재명 대표의 측근 중에는 경기 동부연합 출신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민주연합에는 진보당뿐만 아니라 백석훈, 조성우, 진영종 이런 사람들이 활약하고 있는 연합정치시민회의 세력까지 참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들이 참여했다는 것은 이들이 지원하는 인사들을 비례대표로 국회에 밀어넣겠다는 뜻일 것입니다. 현재 진보당이 노리는 실질적인 의석은 비례대표 2석과 그리고 지역구 3에서 5석 그 정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종북 세력은 단 한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어도 사실은 위험합니다. 그런데 5명의 진보당 인사들과 함께 연합정치시민회의에서 추천하는 인사까지 국회에 몰려들게 되면 정말로 국가 안위를 걱정해야 할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민주당은 지금 진보당 등과의 야권 단일화 협상이 불발되면 야권포가 분산돼서 국민의힘에 유리할 수 있다, 이런 점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보다는 종북 세력인 진보당 인사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그야말로 말 그대로 종북 세력보다 국민의힘을 더 주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도 될 일이 있고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의 민주당은 지금 정말로 해서는 안 될 일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연합 연석회의에 연합정치시민회의를 대표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박석훈, 조성우, 진영종 이 공동운영위원장이 참석했습니다. 이 사람들 이력을 보면 아찔합니다. 박석훈 위원장은 한미 FTA 반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사드 배치 저지, 제주 해군기지 반대, 이런 굵직한 좌파 시위 때마다 빠지지 않고 선두에 나섰습니다. 좌파의 행동대장격인 인물입니다. 조성우 위원장은 이적단체인 범민련 실무회담 대표를 지냈고, 진영종 위원장도 국보법 폐지운동을 벌였던 인사입니다. 이들 외에도 연합정치시민회의에는 천안함 자폭 발언으로 지난해 민주당 혁신위원장에서 9시간 만에 사퇴했던 사람이 있죠.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 그리고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 함세웅 신부, 이런 사람들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연합정치시민회의가 직접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는 않는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비슷한 코드의 인사들을 추천할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합니다. 정상적인 선거 시스템이라면 이런 비정상적인 주장을 펴는 정치 세력이 국회 안에 입성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지만 민주당이 위성정당 창당을 선언하면서 극단주의 세력이 원내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민주당이 이들의 국회 진입을 위한 숙주로 활용되는 것이고, 이재명 대표가 그 숙주의 머리가 되는 셈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자칫하면 얼마 전에 얘기했죠. 우리 북한이라고 했던 말이 진심이었다는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궁지에 몰리게 되면 자꾸만 장꾀만 부리려고 하는데, 이번에도 그 잔머리가 이재명 대표의 발목을 잡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